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특별한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오늘 하루의 에너지 흐름을 분석한 일종의 기운 예보 같은 텍스트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 속의 숨은 의미들을 하나씩 해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는 단순히 운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그 설계도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좀 더 지혜롭게 보내는데 필요한 나침반 같은 단서들을 찾아보는 거죠. 아, 하루의 설계도라니.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부터 한번 펼쳐보죠. 지금부터는 분석은 잠시 접어두고 이 자료에 적힌 정보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8일이네요. 오늘의 일지는 경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경금은 양의 금으로 결단, 원칙을 뜻하고요. 자수는 양의 물이라서 시작, 지혜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이 수를 생하는 이른바 금생수 구조인데요. 금생수요? 네, 결정이 흐름을 만들고 기중이 방향을 여는 날이란 뜻입니다. 다만 금의 날카로움이 너무 과해지면 말이나 판단이 좀 차가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분명히 하되 표현은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운 요약이 있네요. 결단, 정리, 출발선의 기운이 강하다. 명확한 기준 더하기 절제된 표현.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 같네요. 맞습니다. 그 문장이 오늘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행운띠 탑3. 쥐띠, 용띠, 원숭이띠. 쥐띠는 일진과 글자가 같아서 좋고 용띠랑 원숭이띠는 신자진 삼합의 결로 유리하다고요. 네, 그 삼합이라는 개념이 또 아주 중요하죠. 이거 이따가 꼭 짚어봐야겠네요. 궁금한데요. 자,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한 띠. 말띠, 토끼띠, 닭띠. 말띠는 좌우충, 토끼띠는 자묘형, 닭띠는 금, 기운, 과다. 와, 충, 형. 단어부터가 뭔가 좀 긴장되는데요. 이것도 체크해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12티별 상세 예보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쥐띠입니다. 운세지수 90%. 와, 높네요. 금전 88, 건강 85, 애정 82. 20년생, 08년생은 시작의 기운이 강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바로 실행하면 성과가 보이고요. 96년생, 84년생은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요. 계약이나 결정에 유리한데 말은 한 박자 늦추는 게 좋습니다. 72년생, 60년생은 밀린 일을 정리하면서 새 판을 짜기 좋고요. 48년생, 36년생은 생활 리듬을 바꾸기 좋은 날입니다. 다음은 소띠입니다. 운세지수 67%, 금전 65, 건강 70, 애정 66. 21년생, 09년생은 좀 느리더라도 방향이 맞습니다. 기초를 다지면 내일이 편해지고요. 97년생, 85년생은 원칙을 지키되 고집은 조금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73년생, 61년생은 실무 점검에 강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실수를 막고요. 49년생, 37년생은 무리 없는 하루, 체력 관리에 신경 쓰세요. 이어서 범띠입니다. 운세지수 72%, 금전 70, 건강 75, 애정 72. 22년생, 10년생은 에너지가 분산되기 쉬우니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98년생, 86년생은 추진은 가능한데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74년생, 62년생은 결단의 기준을 세우면 일이 풀리고요. 50년생, 38년생은 관계는 무난하지만 과한 개입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토끼띠. 운세지수 58%네요. 금전 55, 건강 60, 애정 58. 아까 자묘형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띠죠. 네, 맞습니다. 23년생, 11년생은 말 한마디가 오해로 번질 수 있으니 표현을 다듬어야 하고요. 99년생, 87년생은 감정 기복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결론은 내일로 미루는 게 낫습니다. 75년생, 63년생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중립을 지키면 부담이 줄어들고요. 51년생, 39년생은 휴식이 곧 운입니다. 무리한 일정은 피하세요. 용띠입니다. 운세지수 84%, 행운티 톱3였죠. 그 삼합의 기운을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24년생, 12년생은 추진력이 살아납니다. 배운 것을 바로 써보세요. 00년생, 88년생은 조직이나 기획운이 좋습니다. 판을 키우기보다 구조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76년생, 64년생은 결정이 성과로 이어지니까 망설임을 줄이세요. 52년생, 40년생은 주변의 신뢰를 얻는 날입니다. 다음은 뱀띠, 운세지수 64%입니다. 금전 62, 건강 65, 애정 60. 25년생, 13년생은 관찰이 필요한 날입니다. 나서기보다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01년생, 89년생은 판단은 맞는데 표현이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 77년생, 65년생은 점검이나 정리가 유리합니다. 결정은 신중하게. 53년생, 41년생은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세요. 말띠입니다. 운세지수가 51%로 가장 낮네요. 역시 좌우충의 영향일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14년생, 02년생은 성급함이 충돌을 부르니 한 박자 늦추시고요. 90년생, 78년생은 대립 구도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66년생, 54년생은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유를 좀 두세요. 42년생, 30년생은 무리한 이동이나 결정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양떼입니다. 운세지수 69. 15년생, 03년생은 루틴을 지키면 안정되고요. 91년생, 79년생은 관계가 부드럽습니다. 다만 지출 관리는 필요하고요. 67년생, 55년생은 조율이 잘 됩니다. 오늘 처리하면 깔끔합니다. 43년생, 31년생은 소소한 정리가 기분을 살립니다. 원숭이띠입니다. 운세지수 82%. 이 띠도 삼합으로 행운띠였죠? 네, 16년생, 04년생은 판단력이 좋아져서 선택의 정확도가 높고요. 92년생, 80년생은 정보나 기획 운이 좋습니다. 제안하기에 유리한 날이죠. 68년생, 56년생은 실무 성과가 납니다.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세요. 44년생, 32년생은 정리한 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다음은 닭띠, 운세지수 60%. 금기운 과다를 조심하라고 했었죠. 네, 17년생, 04년생은 기준은 좋은데 말이 좀 날카로울 수 있고요. 93년생, 81년생은 문서 검토에는 유리하지만 표현을 순화해야 합니다. 69년생, 57년생은 실속 위주로 선택하면 무난하고요. 45년생, 33년생은 경청이 관계를 지킵니다. 개띠입니다. 운세지수 71%. 금전 70, 건강 72, 애정 73. 18년생, 0년생은 책임감이 빛나는 날입니다. 분담하면 더 수월하고요. 94년생, 82년생은 기준을 세워서 정리하기 좋습니다. 70년생, 58년생은 안정적인 하루, 생활 리듬 유지가 핵심입니다. 46년생, 34년생은 관계가 차분해집니다. 자, 마지막 돼리띠입니다. 운세지수 74%, 금전 72, 건강 75, 애정 74. 19년생, 07년생은 배움의 흡수가 빠릅니다. 정리 노트가 도움이 되고요. 95년생, 83년생은 흐름은 무난한데 과욕만 피하세요. 71년생, 59년생은 주변 정리가 곧 운을 부릅니다. 47년생, 35년생은 편안함이 들어오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마디로 마무리되네요. 기준을 세우면 길이 열리고 표현을 다듬으면 관계가 지켜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분석할 기운 예보의 전문입니다. 네, 정말 정보가 많죠. 일단 쭉 훑어봤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까 체크해뒀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 설계도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독해봐야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경자일.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파헤쳐봐야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의 뭐랄까 배경음악 혹은 운영체제 OS가 바로 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경금, 경은요, 양의 금인데요. 이게 반짝이는 보석보다는 재련되지 않은 원석 아니면 큰 바위, 무쇠 같은 이미지예요. 아, 굉장히 강하고 좀 거친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결단력, 원칙주의, 그리고 가을 서리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는 숙살지기, 숙살지치를 상징하거든요. 장점은 엄청난 추진력이지만 이걸 잘못 쓰면 그 날카로움이 주변을 해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자수는 이 강한 기운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인가요? 부드럽게 만들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수는 양의 물이고 쥐를 상징하잖아요. 겉은 고요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엄청난 생명력을 품고 있죠. 마치 한겨울 땅속의 씨앗 혹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직전에 가장 깊은 밤, 자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씨앗과 깊은 밤. 네, 지혜, 시작, 순환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강하고 날카로운 결단의 에너지와 모든 걸 새로 시작하려는 씨앗의 에너지가 만난 날이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나왔던 금생수라는 원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금이 물을 낳는다 이런 뜻인데요.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워요. 아, 바위 틈의 샘물. 네, 이걸 오늘 하루에 적용해 보면 경금의 강한 결정이라는 행위가 자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즉,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무언가를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흐름이 터져 나온다는 의미죠. 아, 그래서 아까 오늘의 핵심 조언이 명확한 기준 더하기 절제된 표현이었군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바로 경금의 힘을 긍정적으로 쓰는 방법이라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건 좋은데 왜 절제된 표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단호함과 부드러움, 이거 약간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에 바로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경금의 힘은 그 무쇠 칼과 같아서 일 처리를 할 때는 아주 명쾌하고 효율적이거든요. 하지만 그 칼날이 만약 사람을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 기준이 너무 강해서 독선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차가운 말로 관계에 상처를 입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기준은 칼처럼 세우되 그걸 밖으로 내댈 때는 따뜻한 천으로 감싸서 전달하라는 거죠. 그래야 일도 잡고 사람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원리를 알고 나니 아까 체크했던 행운의 띠와 주의가 필요한 띠의 구분이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쥐, 용, 원숭이 띠가 왜 오늘 팀워크가 좋다고 했는지 신자진 삼합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삼합은 일종의 에너지 공명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세 멤버가 모여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뭐랄까 프로젝트 그룹 같은 거죠. 아, 어벤져스처럼요? 하하, 네. 비슷한 비유입니다. 원숭이, 신, 쥐, 자, 용, 진이 모이면 강력한 물의 기운, 즉 지혜와 정보의 흐름을 만들어내요. 오늘이 바로 그 중심인 쥐의 날이니까 원숭이띠와 용띠는 자기 능력을 120%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난 셈이죠. 그래서 혼자 할 때보다 함께 기획하고 추진할 때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와, 재밌네요. 그럼 반대로 말띠, 토끼띠, 닭띠는 왜 조심해야 하는 건가요? 특히 말띠의 좌우충이라는 건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충은 말 그대로 정면 충돌입니다. 오늘의 에너지인 자수는 물이고 말띠를 상징하는 오화는 불이거든요. 물과 불이 서로를 끄기 위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죠. 아, 마치 뜨거운 냄비에 찬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요란한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갑작스러운 대립이 생기거나 욱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 쉬운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박자 늦추라는 조언이 나온 거군요. 그럼 토끼띠의 자묘형은 충과는 또 다른 건가요? 형은 어떤 의미죠? 형은 충돌보다는 미세한 조정 과정에서 오는 마찰이나 스트레스에 가깝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톱니바퀴가 억지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삐걱거리는 이미지랄까요? 자수와 토끼띠의 묘목이 만나는 자묘형은 특히 예의나 감정 표현 방식에서 오해를 일으키기 쉬워요.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는 무례하게 받아들이는 식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오해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붙은 겁니다. 그렇다면 닭띠는 같은 금 기운이라 좋을 것 같은데 왜 과다해서 주의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군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나요? 정확합니다. 오늘의 경금도 날카로운 금이고 닭띠의 유금도 예리한 금입니다. 좋은 칼이 두세 자로 모인 셈이죠. 이러면 기준이 명확한 걸 넘어서 내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과 독선으로 흐르기 쉬워요. 말이 너무 날카로워져서 본의 아니게 비판적인 지적을 하게 되고 이게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거죠. 모든 과유불급인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띠별 운세에 담긴 조언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오늘의 핵심 기운인 경자일의 특성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네요. 예를 들어 소띠나 뱀띠에게 속도를 조절하라거나 나서기보다 준비하라고 조언한 것도 이 강한 에너지에 휩쓸리지 말고 내실을 다지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라는 그런 뜻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띠가 오늘 하루의 에너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쥐띠는 용띠처럼 그 흐름에 올라타서 가속도를 붙여야 하는 띠가 있는가 하면 소띠나 뱀띠처럼 잠시 멈춰서 내부를 점검하고 기초를 다져야 하는 띠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오늘의 에너지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은 경자일로 강한 결단력, 즉 경금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자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날이네요. 그래서 미뤄왔던 일을 정리하고 새 판을 짜기에는 더없이 좋고요. 맞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금의 그 날카로움이 관계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표현의 온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마디가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기준을 세우면 길이 열리고 표현을 다듬으면 관계가 지켜집니다. 쓰니 이렇게 써봐라 하는 사용 설명서처럼 느껴집니다. 훨씬 능동적으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건 하루의 정해진 기운이라는 일기예보였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예보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그 예보를 듣고 내 의지로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들었다고 외출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하루라는 날씨 예보를 들은 여러분은 어떤 우산을 챙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어떤 창문을 활짝 열어두실 건가요? 하루가 끝날 때쯤 그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했습니다.